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에도 첫눈이 내리고 강풍까지 불면서 당분간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 문제를 정부와 정치권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의도한 대로 될진 미지수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12번째 우승을 이끈 제임스 네일과 재계약하면서 내년 행보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노사 갈등이 심한 광양에서 올해 안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도 첫눈이 내렸습니다. 강풍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졌고 우박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노랗게 물들였던 무등산이 밤새 내린 눈에 하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무등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 소복히 쌓인 눈이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남자친구가 눈을 좋아하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첫눈 봐서 너무 좋습니다. 무등산만큼 좋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등산객들은 두꺼운 옷과 장갑, 털모자로 중무장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이제 어떤 겨울 준비를 무장해야 될 것 같아서 집에 있는 털모자랑 털장갑이랑 이걸 외투를 올해 처음으로 끼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올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올 겨울 들어 광주에 내린 첫눈은 지난해보다 열흘 느리고 평년보다 이틀 빠릅니다. 최대 적설량은 무등산 3.9cm, 광양 백운산 3.3, 화순 백야면과 곡성 옥과는 0.4cm 등을 기록했습니다. 구례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눈은 앞으로 전남 동부 지역에 1에서 5cm가 더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뚝 떨어진 데다 강풍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전남 서부권 일대에선 순간 풍속 시속 70km가 넘는 강풍과 함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침에 산책길에 우박이 내리길래 되게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우박은 여쭙고 살면서 처음 봤거든요. 전남 일부 지역에 강풍과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광주지방기상청은 다음 주부터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와 전남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눈구름대 혹은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릴 수 있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눈비는 내일과 모레도 이어지겠습니다. 적설량과 강수량은 비슷한 수준으로 약한 눈발이 날리거나 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강하게 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속 70k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겠지만 여전히 춥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 10도로 낮 기온 어제보다 3, 4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시가 정부와 정치권을 통해 군공항 이전 문제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는데요. 2년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강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새롭게 제시한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 방안은 투트랙 전략입니다. 지난 21년 5월 이후 중단된 범정부 협의체를 재개해 중앙정부와 함께 해법을 찾고 다른 한편으론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광주 전남 상생발전 TF를 구성해 정치권과도 머리를 맞댄다는 계획입니다. 민군공항 통합공항 이전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의 범위를 중앙정부와 정치권까지 범위를 넓혔고 광주 전남에서 중앙정부로 행정에서 정치로 영역을 확대한 셈인데 광주시의 바람대로 군공항 이전 문제가 잘 추진될지는 의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만들어진 범정부 협의체는 2차례 회의를 한 뒤 지금까지 휴업 상태였고 민주당 역시 2년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와 전남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주 전남 상생발전 TF에선 군공항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광주 전남 신산업 등의 의제가 다뤄질 전망이어서 민감한 사안인 군공항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TF 구성은 환영한다면서도 TF만 만들어 놓고 세월만 보내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흔히 이런 TF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일종의 이미지 정치만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F를 만든 만큼 실제로 집중적 논의를 통해서 연말 데드라인을 철회한 광주시는 다음 달 13일 국무 1차장이 주재하는 범정부 협의체 실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전남도와 국방부, 국토부 등이 참여할 예정인데 새롭게 방향 전환을 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빛원전 1, 2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끝나고 이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영광 홍농읍 주민들이 지역민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빛원전 홍농읍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영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성된 원전안전협의회에 홍농읍 지역 대표가 빠져 있다며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할 향후 계획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전소 부지에 건식 저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굴착 수리 결정 소식조차 홍농읍 주민들은 듣지 못했다며 이는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안평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안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열어 자문위원과 안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최대 6개월 이내에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안 의원은 지난 2월 총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란한 스위퍼로 올 시즌 KBO 무대를 주름잡으며 12번째 우승을 이끈 제임스 네일이 내년에도 기아 타이거즈와 동행하게 됐습니다.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기대하는 타이거즈의 내년 행보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대 타자를 꼼짝 못하게 하는 현란한 스위퍼. 150km를 넘나드는 묵직한 직구. 한국 시리즈에서 보여준 제임스 네일의 투구는 한 달여 전에 부상당한 선수라고 하기엔 믿기지 않는 투구였습니다. 빗자루로 쓸다시피 해서 지나가는 스위퍼. 원투에서 스트라이크 아웃! 네일의 혼신의 투구는 기아 타이거즈의 12번째 우승이라는 달콤한 결실로 이어졌는데 내년 시즌에도 그의 황홀한 투구를 기아 팬들은 다시 한번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제임스 네일과 계약금 40만 달러에 연봉 120만 달러, 옵션 등을 합쳐 180만 달러에 재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네일 선수에게 그 선발 투수를 좀 보장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단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일 선수가 확실히 우리 구단 쪽으로 마음을 좀 돌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제임스 네일은 올 시즌 12승 5패, 2.53의 평균 자책점으로 정규 시즌 우승을 이끈 뒤 한국 시리즈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하면서 12번째 우승의 선봉장이 됐습니다. 내일은 타이거즈와 동행할 수 있어 기쁘다며 비시즌 동안 몸을 잘 만들어서 내년에도 한국 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The ERA is a lot more than just the pitcher's individual stats. You need a lot of luck, you need a lot of defense behind you. 승리를 확실하게 책임지는 든든한 1선발 에이스의 동행을 확정지음에 따라서 내년 시즌 2년 연속 우승을 바라는 기아 타이거즈의 행보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한편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외인 타자 소크라테스의 경우 올 시즌
팀이 원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전력에 보탬이 됐던 선수인 만큼 재계약하거나 다른 중량감 있는 선수 영입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선의 선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 10명이 올 시즌 골든글러브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에 따르면 골든글러브 최종 후보 명단에 기아 선수로는 투수 부문의 양현종과 내일, 전상현과 정혜영 등 4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2루수의 김선빈, 3루수의 김도영, 유격수의 박찬호, 또 외야수 부문에 소크라테스와 최원준, 지명타자 부문에 최형우가 포함돼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은 10명이 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2024 골든글러브 수상자는 다음 달 13일 최종 발표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주요 화두인 가운데 기후 관련 콘텐츠가 마련된 국내 첫 해양기상과학관이 여수에서 조만간 문을 엽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벌써부터 인기입니다. 최황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쏜 물이 모여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됩니다. 물은 바닷물로 흘러 해무와 용오름으로 변합니다. 하늘에서 눈은 어떻게 내리는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그리며 배웁니다. 눈이 가까이 보니까 이런 줄 몰랐는데 신기했어요. 360도 특수 영상관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상관은 지구의 탄생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류의 모습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360도 화면으로 구성된 영상관은 여수를 포함해 전국에 4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구의 태동부터 다양한 여러 가지 기상 현상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영상이 360도 화면으로 나오는데요.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입니다. 국내 첫 해양기상과학관이 지난 4일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활성화를 위해 여수시가 부지를 제공했고 기상청이 시설의 설립과 운영을 맡았습니다. 날씨와 해양 기상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가 많아 벌써부터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그냥 과학관이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체험도 많고 더 자세하게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잘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람이 실제로 나오고 얼마나 피해가 셌는지 영상도 나오고 해서 재밌었어요. 과학관은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21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시범 운영 기간은 관람객들의 설문조사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여수하면 떠오르는 새로운 명소, 꼭 가보고 싶은 대표 관광지로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바다가 날씨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체험하고 배우는 장소가 되고자 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2026년 선박람회 활성화를 위해 과학관을 박람회와 연계할 수 있도록 주변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주입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9월 광주 광산구 산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의 추격전을 생중계하던 중 발생한 교통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튜버인 41살 최모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교통사고 당시 추격전에 합류했던 유튜버 구독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올해 광양에서는 발전소 건설 장비 임대료 체불과 플랜트 임금 단체 협상 결렬 등 노사 간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 현장에서 발생한 기중기와 크레인 등 장비 임대료 체불 규모는 19억 원입니다. 공사 하도급사가 자금난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노동자 임금과 임대료를 수개월째 지급하지 못한 겁니다. 체불임금 약 40억 원은 시공사인 원청이 모두 지급했지만 임대료 19억 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사와 계약을 맺은 장비업체들은 발주처와 원청이 체불 사태를 책임지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체불 상태는 원청과 발주처의
허술한 현장 관리가 낳은 예고된 인재임이 틀림없다. 발주처인 광양 그린에너지는 하도급사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후 양측 간 면담도 이뤄졌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원청과 장비업체 사이 협상도 진행 중이지만 임대료 지급 규모를 두고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경제의 한 축인 플랜트 노조와 전문건설인 협의회의 노사 대립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7개월 넘는 교섭 끝에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노조원 찬반 투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조가 부당노동 행위를 한 노조원을 징계하고 사측에 보고하라는 제52조 사망이 결국 발목을 잡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교섭 내용을 갖다가 좀 전체적인 틀은 못 바꿀지라도 단체별 교섭 내용을 그래서 독소 조항은 어느 정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 경제 침체 속에서 노사 대립이 길어지는 가운데 이를 중재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국의 대학생 60명이 한강 작가의 글을 따라 걷기 위해 광주에서 1박 2일 동안 문학기행을 갔습니다.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경북대와 한국외대, 연세대 등 대학생 60명이 오는 30일부터 1박 2일 동안 광주를 방문해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을 답사할 예정입니다. 기행단은 5.18의 역사를 간직한 금남로와 전일빌딩 245, 상무관 등을 둘러보고 소설의 실제 주인공인 문제향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와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광주교육청이 12개 직속기관의 명칭에 광주광역시 교육청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 등으로 시작하는 직속기관의 명칭을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12개 직속기관의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광주광역시 창의융합교육원과 광주 송정 다가치 문화도서관 등으로 광주교육청은 관리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안가 안전을 위한 구조물인 테트라포드는 함부로 접근하면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데요. 바다 위의 블랙홀이라고 불릴 만큼 깊이가 깊어서 사고가 나면 10명 중에 1명은 숨진다고 합니다. 울산문화방송 이다은 기자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어두운 저녁 테트라포드 사이에서 구조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저분 허리랑 팔이랑 손 움직이세요? 테트라포드 사이에 빠진 낚시객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겁니다.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움직이지 못하는 낚시객을 구조대원들이 들것으로 힘겹게 옮깁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인 테트라포드는 이처럼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바닷물에 젖어 미끄러운 데다 딱딱한 콘크리트 구조물이어서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깊이도 깊어 혼자서는 빠져나오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테트라포드 가까이 한번 내려와 봤는데요. 표면이 너무 미끄럽고 높이도 최대 5m에 달해 빠졌을 경우 스스로 올라가기에는 어렵습니다. 실제 바다 위 블랙홀이라 불리는 테트라포드에서 최근 7년 동안 275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3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구조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다쳐 들것으로 옮겨야 하는데 들것을 고정할 수 있도록 딱딱한 구조물에 구멍을 뚫어 지지대를 설치하고 수직으로 환자를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나마 이런 구조는 정확한 사고 지점을 확인할 수 있을 때나 가능합니다. 밖에서 보면 똑같이 생긴 구조물밖에 보이지 않고 소리로 위치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파도 소리 때문에 또 이제 구조 요청이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찾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수색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테트라포드에 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불가피한 경우라면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반드시 자신의 위치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두어야 합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동해안의 대게는 어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은 잡지도 팔지도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산 암컷 대게가 수입돼 버젓이 판매되면서 어민들이 국내법과 상충되는 잘못된 수입 승인이라며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불법인 국내산 암컷 대게를 일본산과 섞어서 둔갑해 판매하더라도 단속이 불가능해져 대게의 씨를 말릴까 봐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포항문화방송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의 한 수산시장. 수족관에 든 대게를 꺼내보니 배 쪽에 빨간 알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연중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 암컷 대게입니다. 하지만 상인은 단속 공무원에게 정식으로 수입한 일본산이라며 수입 신고 필증을 제시합니다. 부산 세관에서 올해 지금 11월 1일자로 지금 통관해주고 있는데 부산 세관장이 해가지고. 이렇게 수입된 일본산 암컷 대게는 올해만 30여 톤에 달하고 포항 등 대게 생산지인 동해안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어자원 보호를 위해 잡지 말라던 암컷 대게가 버젓이 수입돼 팔리자 어민들은 수입을 승인한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찾아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우리 보고는 잡지 마라. 어자원 보호해야 된다. 해놓고서 뒤에서는 우리가 보호하는 거를 역으로 수입을 해온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어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그럼 해업사무라 세역처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우리 어민들은 여기에서 더 분노를 한다. 더욱 걱정인 건 암컷 대게 불법 포획과 유통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입이 자칫 대게의 씨를 말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합법인 일본산을 팔면서 불법인 국내산을 섞어 팔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게 암컷을 그 업자들이 한 10kg나 뭐 20kg 이렇게 사다 놓고 그거 판매를 하진 안 하고 불법으로 잡아들어온 빵개를 섞어서 유통을 하게 된다면 계속 10kg 남아 있을 것이고 불법 조업한 뒤에 일본 수입산하고 혼합해서 파는 경우가 이제 단속도 어렵고 제일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식약처는 어민들의 주장은 이해하지만 현행 법으로는 수입식품의 안전성과 검역에 문제가 없으면 수입을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대게 어획량은 2007년 4,800톤에서 10여 년 만에 절반 아래로 급감했는데 암컷 대게 등 불법 포획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먹물 필법인 한글 서예가 국가유산으로 지정됩니다. 한글로 표현되는 조형예술로서 그 독창성을 인정받은 건데요. 유네스코 무형유산 지정을 목표로 세계화에도 힘을 쏟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정자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가들의 개성이 담긴 필체와 짙은 묵향을 머금은 한글 작품들이 전통예술로 찬사를 받습니다.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을 먹과 붓으로 쓰는 한글 서예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됩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예고 공고를 통해 한글 서예가 일상 기록을 넘어 하나의 무형유산으로서 역사성과 학술성, 대표성 등의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글 서예가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유산인 만큼 공동체 종목으로 분류되고 많은 사람들이 전승하고 향유하는 유산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즉,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특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무형유산 지정을 위해 물밑 작업을 추진한 도내 서예 관련 단체들은 국가유산청의 발표를 반기며 향후 세계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글 서예의 전통성과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로 한국 서예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이미 등재된 중국과 몽골 서예에 이어 한글 서예도 등재될 수 있도록 차기 신청을 위해 각종 고증 작업과 용역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유네스코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산청이 2026년과 2028년에 진행할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한지문화와 인삼문화를 이미 선정해 놓아 오는 2030년 이후에나 등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글 서예가 국가유산을 넘어 세계유산으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길 바라는 많은 이들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광주와 전남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눈비 구름대가 머물러 있습니다.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눈비는 계속되겠습니다. 적설량과 강수량은 비슷한 수준으로 약한 눈발이 날리거나 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도 계속해서 강하게 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70km 안팎의 매우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겠지만 여전히 춥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출근길 기온 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은 10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무안 4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11도 예상됩니다. 완도의 현재 기온은 6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12도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리의 현재 기온 1도 안팎으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해상의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에서 5.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도 눈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